안녕하세요. 러버타로입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 뭐 짝사랑 상대가 될 수도 있고 썸을 탔던 상대가 될 수도 있고요. 재회 상대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나에게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까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타로 방송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카드를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번호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5초 드릴게요. 5, 4, 3, 2, 1. 다 고르셨죠? 1번부터 카드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다시 돌아올까요? 네, 현재 1번 카드 현재 상태로 봐서는 지금 현재 그 사람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 힘든 시간 하루하루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고 이게 어떤 나에 대한 이별에 대한 감정 때문에 힘들었던 건지 아니면 헤어진 지 좀 오래되신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 좀 힘든 상태였는지 아니면 약간 빈곤한 느낌도 들고요. 정말 실제로 상황이 그 생활 자체가 빈곤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정신적인 상태나 좀 육체적인 상태가 좀 빈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좀 건강 상태도 좀 안 좋아 보이시고요. 그리고 본인을 좀 챙겨줄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좀 금전적인 그런 물질적인 거와는 상관없이 지금 현재 나의 상태가 좀 그런 상태로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보여지시고요. 좀 방황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좀 방황도 많이 하셨고 힘든 시간들과 어떤 부분 때문에 힘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현재의 그런 상황들이나 그런 생활 속에서 뭔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전부 힘든 상황, 방황하는 상황, 방황되는 생활들을 좀 하셨다. 그러니까 아무런 뭔가 소득이나 이득도 없는 약간 이런 생활들을 좀 계속 지속돼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주변에 사람도 안 남았고 금전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모든 나의 물질적인 것과 정신세계 그리고 사람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지금 피폐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아무런 생산적인 걸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예, 전혀 생활에 득이 되지 않는 이런 생활들을 하고 계시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좋게 다른 편으로 얘기를 하면 이분이 하시는 일이 좀 현장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뭐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뭐 출장, 지방 출장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왔다 갔다 멀리 다니시면서 장거리를 다니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육체적인 부분이 조금 많이 망가졌거나 몸을 좀 많이 쓰시는 일을 하신다고 하시면 그것 때문에 조금 몸이 다치기도 하고 피멍도 들고 뭐 이런 마디마디 보시면 조금 안 좋죠. 건강 상태나 이제 뼈 마디마디가 아프다 뭐 이런 상태로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내 옆에서 나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내가 어디 한 군데 머물러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그 나에 대한 이 지금 한 분을 향해 오고 있는 이 자리가 지금 현재 1번을 뽑으신 분의 위치인지 1번을 뽑으신 분의 당사자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요거는 제가 암장 카드와 오라클 카드, 보조 카드를 한번 펴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암장 카드를 펴서 전체적으로 다시 정확한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카드를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카드를 폈을 때는 지금 현재 이 사람은 현재까지는 조금 외로운 시간과 아니면 한 군데 머물러 있는 시간들을 보내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관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보이질 않아요. 하지만 이제 다시 일을 마치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나에게 돌아온다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원래 자기의 그 생활 속, 그러니까 자기 지인들을 찾아서 온다라는 느낌밖에 들지가 않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이제 일을 마치고 외로운 곳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친구를 만나서 노는 시간들이 굉장히 바빠진다던가 그동안 못했던 음주가무를 같이 하면서 친구분들과 좀 담소를 나누는 시간들을 갖는다던가 함께 어울려서 지내는 이런 지인분들, 친구분들하고 지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아마 그것을 위해서, 그 부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지금 열심히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언제 오냐? 나에게는 도대체 언제 올 거냐? 지금 이 사람이 일단은 내가 현재 생각은 해요. 지금 이쪽에 보면 카드 여자 사진이 하나가 떴죠. 여자 그림이 하나가 떴기 때문에 다른 이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지만 이 분이 나중에 결국은 자기가 즐길 거 즐기고 놀 거 다 놀고 좋아하는 사람, 자기 지인 사람들,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 만나면서 회포를 다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나에게 정말 즐거운 나의 집을 찾아오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해서 좀 돌아올 생각을 그때서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는 나쁜 느낌보다는 이분이 좀 여자 관계나 이런 애정 관계보다는 뭔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사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조금 더 좀 유대 관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여기시는 분 같아요. 근데 또 여기서 또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분들이 만나는 그 주변 지인들이 별로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 같진 않아요. 그냥 같이 놀고 먹고 마시는 친구들? 그냥 기분 푸는 정도? 근데 또 지금은 이제 1번을 뽑으신 상대방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주제가 나에게 돌아올까요니까 이 1번 뽑으신 자신의 설명이 아니라 그 상대방 분의 설명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지인분들하고 노는 거 어울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친구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복잡한 생각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는 뭐 친구들 만나서 정말 술 먹고 막 떠들고 그냥 실없는 농담 따먹기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가 좀 힘들게 뭔가 생활을 지내고 왔기 때문에 좀 휴식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분은 휴식의 방법이 친구들을 만나서 노는 게 휴식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은 오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바빠요. 만날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올라와서 만날 사람들 한두 명, 막 이렇게 한두 명, 뭐 만약에 이거를 일수로 따진다면은 뭐 한 일주일, 열흘까지도 만나야지 거의 다 한 바퀴 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만남이 다 끝난 뒤에야 제가 볼 때는 즐거운 나의 집으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이분이 과연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오는 길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뭐 언젠가는 갈 거야 라는 생각은 있어요. 내가 언젠간 너에게 뭐 꽃다발을 들고 가든, 프로포즈를 하든, 너에게 뭐 어쨌든 좋은 마음, 기쁜 마음으로 너에게 갈 거야 라는 마음은 있거든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직은 아니다 라는 느낌이 더 크고요. 만약에 온다고 해도 사실은 이게 잠깐 왔다 가는 거지 나에게 완전히 온다고는 보장을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또 이게 좀 부정적 연애 쪽으로 들어가자면 이 카드들이 다 별로 좋은 카드가 아니에요. 다 양다리, 반복, 양다리,
양다리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이제 삼각관계.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분명히 이거는 다른 속셈이 있어서 오는 거다라고 밖에 생각이 들진 않고요. 아니면 그 다른 속셈이 뭐 잠자리라던가 나하고의 엔조이성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나의 집처럼 당연히 내가 힘들 때마다 와서 잠깐 쉬었다 가는 나의 집 같은 이런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잠깐 들렸다 가는 정도? 예, 약간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왔다 가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와서 뭔가 다른 모습으로 변화돼서 온다던가 뭐 이런 건 아니고, 와도 굉장히 뭔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처럼 오려고 대화를 시도할 거고요. 대화도 예전보단 굉장히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서로 조심스러우니까. 조심스럽고 남자분 입장에서도 여자분한테 어느 정도는 조금 살살살살 달래고 좀 잘해줘야 된다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게 결코 미안한 감정이거나 뭐 변화가 되는 감정이라던가 나에게 뭐 잘해주려고 하는 이런 감정보다는 나의 마음이 편하려고, 내가 편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런 감정, 나의 그런 너가 원하는 이런 정신세계를 잠깐 동안 맞춰주겠다라는 약간 요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또 떠나요. 어딜 가든 뭐 일을 하러 가시던 자기 볼일을 하러 가든 뭐 사람들한테 또 뭐 친구들을 만나러 가든 어쨌든 나에게 오래 머물지 않아요. 잠깐 왔다 간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람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면 그냥 가족 같은 나의 가족이라고 하면 그냥 가족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마음의 가족이라고 한다는 건 굉장히 유대관계가 엄청 끈끈하게 묶여있다는 뜻이에요. 그래갖고 여자분 생각이랑 상관없이 상대방분은 나하고 관계를 그렇게 본다는 거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우리는 운명적인 만남. 우리는 언젠가는 헤어져도 헤어질 수 없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 내가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은 너에게 있다. 뭐 약간 요런 뉘앙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을 뽑으신 분은 돌아와요.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왔다가 근데 금방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자리에 당분간 머물진 않는다. 하지만 계속 왔다 갔다는 하실 걸로 보이세요. 두 분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 같진 않아요. 이런 육체적인 관계도 묶여있고 정신적인 관계, 이런 유대관계가 다 이렇게 끈끈하게 묶여있다라고 상대방분이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상대방분이 힘들거나 외로운 건 제쳐줄게요. 이분은 외로울 사람이 아니에요. 외로움을 못 느끼는 사람이고 주변에 이제 만날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외롭다는 건 빼고, 이제 몸이 아프거나 뭔가 힘들거나 잠깐 쉬고 싶거나 나의 여자가 필요하거나 하실 때마다 나에게 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1번 분에게 이제 뭐 한 가지 정도 조금 위로차 드릴 수 있는 말은 이분이 찾는 여자는 우리 1번을 뽑으신 분 한 분뿐이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은 그래도 뭔가 하나라도 좀 위로의 뭐 이런 계기가 있어야 이분은 올 때 좀 그래도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주고 싶은데 막 미워서 막 받아주기 싫은데 막 그 괴롭잖아요, 솔직히. 받아주고 싶은데 미워서 받아주기 싫어. 이거는 내가 나를 볶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공간을 좀 만들어 두시면 받아들이시기가 조금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찾아오는 여자는 나뿐이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1번을 뽑으시는 상대방분은 딱히 생각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막 복잡한 생각도 안 하시고 심각한 생각 안 하세요. 그냥 몸이 바람에 날리는 대로 그냥 바람에다 몸을 맡기시는 분이에요. 그냥 방향이 없어요, 따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1번 뽑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좋은 카드를 하나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를 좀 가지고, 내면의 평화를 좀 가지고 계시래요. 이 상대방분이 나한테 왔다가 그림자같이 왔다 그림자같이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내 마음에 대한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부분들이 모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이진 않는데요. 그래서 판단을 좀 상황 자체를 내가 일단 내 마음의 평화나 편안함을 좀 유지하고 계시면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그 시선으로 그 시점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 마음이 평화롭고 편안해야 상대방의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도 다른 시점으로 보면서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번을 뽑으신 분의 카드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꺼졌네요. 2번 카드의 현재 그분 나에게 돌아올까요? 나에게 돌아올 마음이 있을까요? 봤을 때는 지금 그분은 자기가 지금 뭔가의 일에 열중하고 있어요. 빠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분은 뭐 하나에 빠지면요, 그게 해결이 될 때까지 다른 일이나 다른 사건에 대해서 전혀 손을 대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외골수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철두철미하신 분이죠. 깔끔하고 뒤를 남기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모든 거를 뒤탈 없이 다 해결을 해야 하나씩 차근차근 정확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을 해나가시는 분이라서 그 자기만의 그 플랜이 굉장히 딱 짜여져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지금 현재도 자기만의 그 계획이나 플랜 속에서 뭔가 하나를 결정을 봐야 되는 그 시기가 와가지고 다른 감정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한번 암장카드를 펴서 보도록 할게요. 이게 나에게 지금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결정들인지 아니면 도대체 본인이 혼자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왜 칼이 나오지? 이렇게 하면은 지금 별로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데, 이분 신상에 별로 좋은 일이 있다는 건 아닌 거거든요. 칼이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이분이 지금 본인이 현재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갈 거야 라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우리 여자분이 그러니까 2번 뽑으신, 그냥 여자 남자로 제가 딱 갈라서 얘기를 할게요. 2번을 뽑으신 분이 여자분이시라고 카드가 그렇게 위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 2번을 뽑으신 분, 그러니까 여자분 입장에서는 기다리다 지쳐가고 있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점점 지쳐가요. 아니면 현재 지쳤을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2번을 뽑으신 상대방 분은요, 지금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을 한 다음에 다시 너에게 꼭 가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이 지금 굉장히 1번을 뽑으신 분이 여자분이시라면 여자분 입장에선 굉장히 기다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침과 함께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고 있으신 거죠. 왜냐면은 믿는 것 같아요. 되게 좀 신뢰감이 엄청 많이 돈독하신 것 같아요. 이 남자분에 대해서 뭔가 믿음이 좀 어느 정도 뭐 100%는 아니지만 어느 한 구석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완전히 자기를 버릴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들지만 계속 기다림의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시고요. 그리고 또 상대방 분도 이게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진 않지만요. 이분도 자기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회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하지만 이 시간이 좀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기다리던 2번 분께서 기다리다 그 희망을 놓지는 않지만 점점 비현실적이 되는 거죠. 점점 시간이 정말 올까? 처음엔 정말 올 거라고,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계속 지체될수록 자기가 생각했던 그 기간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쯤이면 오겠지라는. 근데 그 기준이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포기를 하고 싶은 거지. 점점 진짜 끝났구나, 우리 진짜 끝났구나, 안 올 거구나, 얘 안 올 거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점점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거야. 이제 나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어. 나만 힘들고 시간이 너무 아까워. 뭐 이렇게 돼서 아니 이제 너가 와도 나 받아주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해서 혼자 막 이제 독해지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꾸 달려올 거 언젠가는 오늘 달려올라나? 오늘 밤에 오나? 내일 달려오겠지? 아 며칠 안에 올 거야. 그래 며칠만 더 줄게. 며칠만 더 기줄. 그래 3일 안에 와라. 일주일 안에 와라. 뭐 열흘 안에 와라. 내가 요때 안에만 오면 받아줄게. 요거 지나면 나 진짜 너랑 끝낼 거야. 너 안 받아줄 거야. 뭐 약간 요런 혼자만의 그 내면의 갈등에서 계속 기다려야 되나 말아야 돼. 약간 요런 갈등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뽑으신 분 상대방분은요. 지금 안 올 생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자기가 이분이 약간 외골수랑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에 빠지면. 근데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자기 빨리 달려가고 싶어요, 정말. 이게 다 꽃이 나왔잖아요. 그 여기는 다 빨간 꽃인데 이쪽은 약간 다 죽어가는 지금 싹을 잘라내려고 하는 낫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한 곳에서는 낫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꽃이 살아있을 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붉은 꽃이 정말 만개해서 꽃을 막 진짜 화려하게 피우고 있을 때 색이 막 남아있을 때 가야 되는데 이분이 가려고 하는 시기는 이미 꽃은 죽고 낫으로 이미 꽃을 벨려고 하는 그 거의 끝 시점에 가려고 하는 이 느낌이 들어서 타이밍이 안 맞으실 거예요, 두 분이. 2번을 뽑으신 분은 되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미 갔을 때는 꽃이 잘리고 없어. 꽃이 죽어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번 뽑으신 분. 그래서 2번을 뽑으신 분의 상대방 분은요. 마음은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마음은 달려가고 있고 너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알고 너가 나를 믿고 있는 것도 알아. 근데 나는 지금 내가 결정을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심각한 일이 있어.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내가 너한테 갈 수가 없어. 나는 정말 이것만 해결되면 너한테 꼭 갈 거야. 너를 다시 만나러 갈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2번을 뽑으신 분은 안타깝게도 타이밍에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남자분이 그 타이밍을 못 맞춰서라도 이미 일이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가 없는 마음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조금 마음이 좀 아쉬운데 2번을 뽑으신 분이 어차피 기다린 거 조금 더 시간을 어차피 기다린 거 기다린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다리게 됐네? 라고 만드셔도 돼요, 시간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굳이 이거를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은 이 사람한테 이제 집중을 하고 있으면 되게 밉잖아요. 미워서 막 하루에도 몇 수십 번 만났다 헤어졌다를 혼자 반복하잖아요, 감정으로. 오늘 아침에는 만났어, 저녁에는 헤어졌어, 뭐 이런 식으로 혼자 감정을 반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아예 버리시고, 뭐 쉽지는 않겠지만 버리시고 그냥 이 사람이 어느 날 왔어요. 근데 기다려줘서 고마워 라고 했는데 사실 나는 속으로 생각하면 기다린 게 아니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서 기다려진 게 된 거죠. 그럼 이 사람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여자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보내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2번을 뽑으신 분은 워낙 외모도 남자분들한테 인기가 많으신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딜 가시나. 하지만 본인이 이제 남자하고의 이런 썸을 잘 타는 거 별로 좋아하질 않아서 남자분 쪽을 이렇게 바라보질 않거든요. 근데 이제 나한테 다시 대시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있어요. 있지만 분명히 내가 그런 남자들의 대시를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2번을 뽑으신 분은 제가 볼 때는 제외 운은 있어요. 두 분 사이에도. 아예 1번 분보다 좀 약하지만 1번 분의 그런 남자분의 성향이랑 2번 분의 남자분 성향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180도 달라가지고 2번 뽑으신 분의 남자분 성향은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을 자기가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 나서야 그 다음 감정을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요 시간이 나보다는 오래 걸리다 보니 이 사람이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좀 가져라. 그렇게 해서 만났을 때 남자 쪽에서는 기다려줘서 고맙단 말을 들을 수 있고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시면 된다는 말씀이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번을 뽑으신 상대방분은 올 마음은 가지고 있다.
감정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이 좀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못 오고 있는 거지. 이게 해결이 되면 분명히 나에게 재회를 하려고 하는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분이 그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서 올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세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그럼 망설이고 있는데 제가 연락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제가 어떻게 뭐 표시를 해야 될까요? 이러시지만 이건 일단은 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요. 한번 상황을 더 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분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뭐 어떤 두 분만의 표시로서 좀 알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연락에 대한 부분은 사실 나와 있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카드에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 상황이 좀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을 뽑으신 분에 해당하는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주는 조언 카드. 어머나 세상에, 어쩜 조언 카드도 타이밍이 전부다라는 카드가 나왔는지 저도 가끔씩 소름이 끼치네요. 제가 해놓고도. 2번을 뽑으신 분에 대한 그 당사자에 대한 조언은요, 타이밍, 중요한 건 타이밍이래요. 두 분의 재회를 원하신다면 그 타이밍을 잘 맞추라고 나오고요. 어차피 기다리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은 우리 2번을 뽑으신 분이 만들어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의 이 두 분 관계에 있어서 재회를 위한 타이밍을 준비를 하고 계시래요. 준비를 하고 계시고 계시가 온다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 느낌이 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 둘의 관계는 타이밍이 전부래요. 예,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내면의 조언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그래서 2번 카드 뽑으신 분은 이 부분만 명심을 하시면 분명히 본인이 어느 시간에 어떤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맞추라는 소리예요. 도대체 감이 안 와요. 막 이러지만 분명히 와요. 두 분의 막 감정이 통하고 연인끼리는 뭔가 이렇게 통하는 게 있어요. 다시 만나려고 하면 이때쯤 오겠네. 뭔가 느낌이 이상해. 어제 꿈이 좀 이상했어.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런 거를 좀 기다려보는 것도 굉장히 좀 재밌지 않나요? 그런 시간들. 저는 가끔씩 그런 걸 즐길 때가 있어요.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의 감을 자꾸 꿈을 꾸려고 노력을 해요. 그거에 대한 계시를 받고 싶어가지고. 근데 꿈이 잘 안 꿔지잖아요. 그러면 잠자리 전에 막 기대를 해요. 오늘 무슨 꿈을 꿀까? 오늘 무슨 꿈 꿀까?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잘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꿈꾼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혼자 막 곰곰이 막 생각해내려고 막 그러고 약간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좀 있는데 굉장히 그것도 삶에 좀 재밌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뭔가 기대 심리가 발동이 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걸 이용해 보시면은 좀 나만의 즐거움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이상한가요? 좀 이상해도 한번 해보시면 또 나름 재밌더라고요. 이번 카드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3번 카드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카드. 3번은 또 2번이랑 또 다른 느낌의 카드가 나왔어요. 오늘 카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네요. 느낌이 겹치지가 않아요. 자, 3번 카드는 뭔가 그 상대방분이 지금 굉장히 뭐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마음이 바빠요. 마음이 바쁘고 어떤 새로운 걸 시작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뭐 일에 대한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고 내가 내면에서 뭔가를 끝내고 뭔가를 끝내고 뭐 하나를 다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현재 굉장히 좀 마음이 바빠요. 바빠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런 조절을 하려고 굉장히 좀 약간 애쓴다기보다 좀 그거를 되게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나왔어요. 근데 이 끝에 있는 요 뒤돌아 서 있는 이분이 누구의 카드일까요? 이게 누구의 카드인지는 이제 제가 암장을 뽑아봐야 알겠지만 왜 뒤를 돌리고 등을 보이고 서 계시는지를 제가 한번 암장을 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분이 지금 뭔가 새로운 걸 끝내고 나한테 다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하는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뒤돌아 있으신 이 세 번째 카드의 여자분은 제가 볼 땐 두 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 뭔가 이렇게 두 분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3번을 뽑으신 분은 그 상대방분과. 네, 그래서 지금 그 상대방분이 굉장히 너무, 이분은 또 엄청 또 굉장히 이성적인데 또 이기적인 면까지 또 같이 깔려 있네요. 3번 분은. 3번 뽑으신 상대방분은요. 그리고 좀 욕심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욕심도 많고 이기적인데 미련도 굉장히, 또 미련도 못 버리고 계시는 분이, 이분이 미련 상태도 굉장히 오래 가져가시는 분이에요. 마음도 약한데 그 마음 약한 게 타인에게 마음이 약한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마음이 약해요. 이분은 원래는 내가 내 자신한테 혹독해야 되고 더 독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나를 조련시켜야 되고 내가 나한테 제일 독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자기한테 약해요. 타인한테는 굉장히 강한데, 이건 어떤 심리인지는 좀 뭔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좀 이런 심리가 강하죠. 내가 내가 잘못한 건 내 자신이 나를 용서하기는 쉬운데, 내가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봤을 때는 용서하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그냥 찔러버리는 거지, 그냥. 그냥 직구로. 그리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가리키려고 들고, 약간 직업이 선생님 약간 그런 스타일이신지 모르겠는데, 사람 가리키는 거 좋아하고, 어른 대접 받으시려고 하고, 어른인 척하고 사람들한테 절대 자기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하고, 사실은 속은 약한데, 그래서 자기를 너무 감싸고 도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이기적이라고 말을 하는, 흔히 표현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죠. 근데 이 이기적인 사람들이요, 또 한 가지 단점을 갖고 있는 게 우유부단해요. 이기적인데 우유부단하다는 거는 성향이 강해서 이기적이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람은 성향이 강해서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나를 너무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한테. 철벽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우유부단함이 같이 딸려 들어와요. 그런 사람들은. 왜냐면 결정장애. 왜냐면 뭐 어떤 거 선택해도 후회하기 싫으니까. 후회하기 싫으니까 그 결정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또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해도 후회를 해요. 왜냐면 남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 돼요. 이게 본인한테 악순환이 아니라 상대편 타인에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현재 사실은 특별한 일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고민할 게 아니에요. 특별히 고민할 게 아닌데 약간 별거 아닌 거에 좀 크게 생각하시는 분이고, 별거 아닌 거에 자기 편한 쪽으로 자꾸 하려고 머리를 쓰다 보니까 이게 좀 시간이 결정이 오래 걸려서 나에게 오는 시간도 오래 걸려요. 봐봐요. 지금 길이 보세요. 이 사람 세 갈래 길이 나왔죠. 3번을 뽑으신 분하고 이분하고 성향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서 두 분이 가까워질 수가 없냐면, 제가 지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3번을 뽑으신 분은 결정장애가 없어요. 뭘 하나 선택하면요, 그냥 탱크예요. 앞만 보고 달려라요. 뒤에 보지 말자요. 왜냐면 후회하지 말자니까. 이 선택은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한 만큼 책임을 지고,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난 절대 후회하지 않아. 왜냐면 내가 선택했으니까. 나는 그리고 이 선택밖에 할 수가 없었어. 이게 최선이었어. 라고 판단을 해서 딱 끝내는데 뒤끝이 없어요. 대신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과까지 가기까지의 그런 집착하는 시간들이 길어지죠. 3번을 뽑으신 분의 성향이. 근데 3번을 뽑으신 분의 상대방분의 성향은 반대의 성향을 가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두 분이 뭔가를 해결점을 못 봐요. 대화를 했을 때. 절대 해결점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섞이질 않으니까. 물과 기름 같은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두 개 나왔죠?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방향을 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갈 길이 달라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연인은 한 10개 중에 2-3개만 방향이 같아도 갈 수 있거든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5개는 너무 높아요. 퍼센티지가. 한 3개? 2-3개만 돼도 굉장히 퍼펙트한 관계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관계는 10개면요. 6개, 7개, 8개, 9개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에 결점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점을 도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분의 관계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이어갈 수도 없고. 그냥 3번 뽑으신 분이 이제 대화하다 승질나니까 성질나가지고 이제 됐어 간다 이러고 팩 해버리죠. 그럼 이제 3번을 뽑으신 상대방분은 자기한테 소리 지르고 화냈다고 삐져요. 자기를 무시했다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항상. 그러니까 3번을 뽑으신 상대방분은 나에게 오고 안 오고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항상 곁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두 분은.
그 곁에 머물러요. 항상 그 주변에. 언제든지 재회는 진짜 그냥 이렇게 톡 하면 재회할 수 있는 관계인데, 서로 자존심 싸움도 자존심 싸움이지만 성향들이 이제 서로 강하다 보니까 이게 각각 강함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집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지 밀당이에요. 평생 밀당 관계예요. 평생 밀당 관계. 이거는 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러다가 3번을 뽑으신 상대방분이 자기가 자기한테 약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기싸움이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냐면 3번을 뽑으신 분의 상대방분은요, 자기가 힘든 꼴을 못 봐요. 자기 자신이. 이거는 이 상대방한테 미안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한테 미안해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들기 시작하면 내가 편해지려고 편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나한테 재회를 하러 오는 거겠죠? 그 방법이 내가 제일 편하다는 걸 아니까. 그러면 이제 수그리고 미안해서 들어오면 3번을 뽑으신 상대방분은 이제 그게 나한테 정말 미안해서 온 줄 알고 또 받아줘요.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근데 사실은 한 일주일만 지나면 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계속 반복인데, 그렇다고 계속 반복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 똑같이 실생활 반복이 아니라 계속 그냥 밀당 관계예요. 반복하는 거랑 밀당은 달라요. 얘기가 밀당이에요. 밀당 계속. 그리고 남자분이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변덕스러운 이런 성향에도 여자분이 이제 화가 나면 돌아서고, 잘해주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면 여자분이 화가 나니까 아 됐어 가 끝내 이러고 탁 돌아서고, 남자는 또 삐져서 가고, 뭐 이런 게 계속 밀당 관계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3번을 뽑으신 상대방분은 나에게 올 생각이 있는데, 지금 앞에 말씀드린 그 리딩 속에 답이 있다고 제가 항상 그러죠. 그거를 접목해서 보시면 왜 못 오고 있다면, 지금 왔다면은 그만큼의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온 거지만, 근데 왜 안 와요? 이러지만 안 와요 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앞에 리딩을. 왜 안 오고 있는지. 길을 못 가고 있어요. 좌회전할지 직진할지 우회전을 할지를 못 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직진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직진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돌아갈까? 이렇게 가야 되나? 직진도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되나?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3번을 뽑으신 분은 이 사람이 나에게 왜 안 오고 있어요? 라고 슬퍼하시지 마세요. 그냥 이분은 안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지금 자기가 결정장애, 길을 잃어버린 미아 같은 상황이 됐어요. 미아. 그래서 이거 미아 신고하듯이 해서 찾아오셔야 돼요. 3번을 뽑으신 분이 직접. 그러면은 이분은 따라올 거예요. 왜냐면 길을 잃었는데 누가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하는데 안 오겠어요. 지금 이분 지금 등불 들고 계시죠. 이 등불 갖고는 택도 없어요. 길 찾아오기는. 그리고 이 걸음. 이 그림만 봐도 엄청 느리지 않아요? 이 걸음으로 지팡이 짚고 요 등불을 조그만 거, 코딱지만한 거 들고 오자니 눈은 안 보이지 뭐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두 분의 한 분이 어차피 이 관계를 결정을 보셔야 한다면 3번을 뽑으신 이제 여자분 쪽에서 결정을 보시는 게 제일 빠르신 것 같고요. 나에게 올 생각이 있는 거니? 라고 봤을 때는 올 생각이 있어요. 있지만 지금 현재 길을 못 찾고 있다. 길을 잃은 마치 미아 같은 상황이 돼버렸다. 그 생각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3번을 뽑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좋은 카드를 하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좋은 카드가 되게 좋더라고요. 쓰다 보니까. 우리 3번을 뽑으신 분은요,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요. 원래 성격도 밝으신 분이니까 이게 기분이 나쁠 때마다 친구들을 만나시래요.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면요, 이 시간들이 그냥 훅 가버린대요. 훅 가버리면 그 시간 동안 3번 분 상대방 분이 길을 찾아서 오겠죠. 그 시간을 그냥 친구들하고 보내시라고 나와요. 주변에 충분히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나오시니까 절대 외로운 시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3번 뽑으신 분은 제가 크게 걱정이 안 돼요. 너무 잘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나에게 오긴 올 거니? 라고 봤을 때 앞에 리딩 그 내용안을 좀 잘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왜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래서 팩트가 뭐예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3번을 안에 리딩을 쫙 보시면요, 그 안에 모든 팩트가 다 들어있어요. 두 분 관계가. 그리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번 카드도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네, 4번 카드 한번 오픈해 볼게요.
아, 4번은 또 왜 이렇게 어두운 카드가 나왔지? 4번은 또 3번이랑은 또 달라요. 앞에 번호들하고는 또 다른 카드인데, 아, 오늘은 스토리가 다 다르네요. 번호마다. 이 4번 카드를 뽑으신 분의 상대방 분은 지금 굉장히 좀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밤 시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밤에 나가서 돈을 좀 많이 쓰고 있다던가, 뭐 약간 좀 이런 세 가지 경우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4번을 뽑으신 상대방 분은 아마 이분을 만났었던 시간이 야간 밤 시간대에 두 분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음주를 하시다 만나셨다거나, 아니면 뭔가 밤에 어딘가 뭐 이렇게 아무튼 놀다가 만나셨다거나, 뭐 약간 두 분의 관계가 약간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아마 밤 시간대나 이런 약간 술 뭐 요런 자리에서 조금 만남이 이루어졌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좀 금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어필이 되고 있어요. 지금 돈이 좀 슬슬슬 새고 있죠. 여기는 흘러가고 있고. 여자분 쪽에서 아마 돈을 좀 많이 쓰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좀 손해를 봤다? 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그쵸, 손해를 봤다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고, 이것 때문에 아마 여자분이 조금 많이 힘들고, 견디기가 더 배신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더 견디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 근데 하지만 내가 너 때문에 힘들고 손해도 많이 봤지만 그래도 보고는 싶어. 그래도 나는 널 기다려. 나는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아. 라는 느낌도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안장을 펴서 오라클 카드랑 같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펴봤는데, 네, 맞아요. 이 현실적인 카드를 피고 암상을 피니까 좀 관계가 별로 그렇게 좋게 마무리가 된 관계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한쪽에서 분명히 손해를 봤어요. 어느 한쪽에서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본 상태고, 그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여자분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시간들 견디기가 지금까지도 힘들었지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의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다시 찾게 돼요. 우리 1, 4번을 뽑으신 분이. 지금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아니면 이 시간이 다 지나서 현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딱 다시 내 자리를 찾았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타로 카드를 보실 때는 이게 꼭 현재만은 아니에요. 그동안 지나왔던 시간들이 지금 이제서야 재방송 같이 나올 수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들으시면 돼요. 이게 타로가 되게 신기한 그 방향이 많은데 그걸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너무 야매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타로가 좀 인생의 흐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일어날 상황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 전에 일어났던 상황들이 지금 다시 재방송처럼 발생이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스토리가 되게 신기하죠. 저도 항상 신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동안 지나왔던 시간인데? 맞아. 이랬으면 맞아요. 그게 그럼 내가 지나왔던 현재까지 그동안 과거사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스토리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지금까지도 아니면 예전까지 힘들었었지만 우리 4번을 뽑으신 분이 지금 많이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셨어요. 냉정함을 찾았다는 소리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건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여기서 미련이 있다고 했죠. 너가 밉고 싫지만 너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너 때문에 잃은 게 많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어. 난 너가 다시 온다면, 만약에 다시 온다면 난 다시 또 너를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있어요. 미련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 사람은 나에게 돌아올 생각이 있냐? 그 사람은 지금 나하고 달라요, 생각이.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아요. 나는 현실적이고 깔끔하고 어느 정도 내가 후회할 상황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가고 내가 감당을 하고 가는데, 그 사람은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면 절대 먼저 움직일 사람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좀 되게 비겁하죠? 비겁하다고 해야 되겠죠? 당당하게 올 수 없는 거. 미안하다고 하고 오면 되는데, 그래서 나에게는 굳이 그 사람이 아닌 이 또 생뚱맞은 카드가 나왔는데 새로운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아니면 재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명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몇 년 전에 헤어졌건, 몇 달 전에 헤어진 남자, 뭐 1년 전에 헤어진 남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최근에 헤어진 남자, 뭐 이렇게 해서
재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스토리가 지금 오라클 카드를 펴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그러면 다시 바꿔보자면 내가 이렇게 해서 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그 속에서 빠져나왔는데 아직도 나는 재회를 하고 싶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두 명이야. 나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한 명은 나에게 올 수 없는, 쉽게 오지 못할 수도 있는 남자라고 생각을 하고, 한 사람은 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회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재회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이 나에게 다시 다가온다면 나는 그 둘 중에 먼저 온 사람이랑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고 싶어 라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4번을 뽑으신 분은. 그러니까 4번 뽑으신 분 당사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4번에는 앞에 카드와는 다르게 전 남자에 대한 스토리가 없어요. 나의 내면에 대한 스토리만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번을 뽑으신 분 당사자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간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나에게 손해를 줬고 내가 배신감을 느낄 수 있게끔 아주 나쁘게 좀 치사하게 간 사람이라고 하면, 한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정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우리 4번을 뽑으신 분은 좋은 소식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두 명 중에 한 명이 들어오면은 그 두 명 중에 먼저 들어오는 사람하고 내가 잘 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상처를 주고 배신감을 주고 갔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에게 정신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일 것 같아요. 그분이 아마 나한테 좀 와서 금전적으로나 내가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들에 대한 보상 심리로서 좀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4번을 뽑으신 분이 그 나에게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주고 갔던 사람에 대한 마음을 못 버리고 계신다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많이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4번을 뽑으신 분은 다른 카드와는 다르게 좀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또 4번을 뽑으신 분을 위해서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조언 카드. 이게 결코 부정적이지 않아요. 4번을 뽑으신 분 절대 부정적인 결과가 아니에요. 나한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좀 다시 다른 방향으로 살 수 있는 다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그런 계시가 온대요. 나에게 계시가 오고 나 자신에게 뭔가 좀 내 자신이 나한테 알려주는, 내 자신이 나에게 알려주는 그런 계시 같은 그런 게 있을 거래요. 어느 날 갑자기 누워있는데 갑자기 맞아, 맞다 이러고 이런 거 있죠.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느낌대로 움직이시면 되고요. 내 감대로 움직이시면 돼요. 촉이나 감이 되게 발달돼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거대로 움직이시면 이제 앞으로는 실수하거나 같은 일을 반복하거나 뭔가 이렇게 슬픈 일이 생기거나 이보다 더 나쁜 일이 생길 일은 없을 거라고 나와요. 그 결과가 오히려 더 좋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정말 나의 짝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대요. 4번 카드 뽑으신 분은 앞에보다 길게 리딩이 안 들어간 이유는 그나마 조금 나에 대한 자아나 나에 대한 자애 그리고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 굉장히 자리를 빨리 잡았어요. 상처에서 빨리 빠져나오신 거죠. 굉장히 좀 좋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4번을 뽑으신 분은. 그래서 본인이 본인 앞길을 알아서 만들어서 가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좋은 카드에 나온 것처럼 내가 나에게 말하는 그런 감들을 이제 감대로 움직이시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내가 딱 들어오는 그런 말들이, 그런 생각들이 딱 있을 거래요. 떠오르는. 그러니까 그거대로 움직이시면 된다라고 나오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그 사람 나에게 다시 돌아올까요라를 봤는데 1번부터 4번까지 리딩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저 정신없게 정말 리딩할 때는요, 정신 쏙 빠지게 거기에 빠져서 진짜 혼자 리딩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정말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중간중간에 좀
3000% 또 빠졌어요 뭐 이러셔도 잘 들어보시면요 3000%안 빠진 구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구간들만 잘 골라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중간중간에 또 좋은 영상 빨리빨리 주제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잊어먹기 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